그 다음 주제로 행정청의 관할, 협조, 행정의원 이렇게 제목을 다는데 여기도 이제 판례는 없고 법 규정만 몇 군데만 간단히 체크하면 되는 영역이야. 관할이라는 말은 뭐야? 이게 자기의 업무 영역이지? 업무 영역. 그래서 자, 1항은 그냥 읽고만 가도 돼. 1항 한번 읽어보자. 행정기관은 자기 업무 영역, 즉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안을 접수했거나 이송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이송해야 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2항이 중요해. 자, 2항을 공부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 따로. 응? 자, 읽어보면 관할이 불분명하대. 응? 이게 어디에서 처리해야 되는, 어느 기관이 처리해야 될 업무인지가 불분명하대. 그런 경우는 어떻게 결정하냐? 첫 번째,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결정. 요게 첫 번째 원칙. 응? 요거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미추홀 구지? 근데 미추홀 구에서 처리할 문제인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무슨 옆에 있는 게 계양구인가? 하여튼 몰라. 이 계양구에서 처리할 문제인지 미추홀구에서 처리할 문제인지 이게 불분명해. 그럼 어디서 누가 처리해라 하고 결정해? 공통의 상급관청이 어디야? 인천시장이라고. 그죠? 응? 미추홀 구청장이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계양구청장이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불분명하면 공통의 상급관청이 있으니까 인천시장이 결정하고, 근데 시험은 이제 그거는 잘 안 내고 그 다음 걸 잘 내.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을 때,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을 때는 거기 동글뱅이 각 상급행정청이 협의. 각 상급행정청이 요게 중요. 각 상급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자, 요거 예를 들면 여기가 붙어 있는 데가 저 계양구, 인천시 계양구하고 그다음에 그 옆이 어디야? 김포시인가? 그지? 경기도 김포시하고 붙어 있어. 응? 그러면 이거 김포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계양구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불분명해. 응? 근데 계양구청장의 상급기관은 인천시장이고 김포시장의 상급기관은 경기도지사야. 공통의 상급관청이 없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한대? 각각의 상급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한대. 그러니까 저희 인천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어디서 처리할지 결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 냈다 그러면 맨날 그 각 상급행정청을 그걸 바꿔요. 틀리게 만들면 상급을 빼고 각 행정청이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 무슨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내든지 그러면 틀려. 각각의 상급 행정청이 협의. 요게 포인트. 그다음에 쌍가로 2번 행정청끼리는 서로 협조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낼 것도 없어.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또 2항에 보면 행정기관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돼 있고 이건 넘어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지원은 하라고 돼 있고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3번 행정응원이지. 행정응원은 몇 군데 체크해야 돼. 응원이 뭐냐면 돕는 거야. 응? 인력 장비 부족하면 오늘 아침에 충북 괴산에서 지진 발생. 그지? 그래서 나 아침에 씻고 있는데 막 우리 경보음이 막 휴대폰에 나지. 나는 이제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내 휴대폰 하는데 우리 와이프 휴대폰이 소리 나게 해놨으니까 삐삐삐삐 막 이렇게 걸리고 나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뭐가 나나 했는데 보니까는 그런 게 왔더라고. 근데 다행히 피해 신고 들어온 건 없다 그래서 피해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진짜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괴산군의 인력으로 장비로 복구가 안 되잖아. 피해 구제도. 그럼 막 다른 시군구, 시도 이런 데서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이 오게 돼요. 요청이 안 와도 도와주러 가겠지만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와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냥 읽어보자. 행정기관은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인원 장비 부족 등 예로 독자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등, 또 다른 기관에 속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등등, 이런 경우 어떻게 돼? 마지막 넷째 그래. 다른 행정기관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응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셋째 응원을 거부할 수 없다. 그죠? 단 무조건 응원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럴 때는 거부해도 된다. 어떤 이유? 다른 행정기관이 보다 능률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응원을 해주는 거 응원하고 싶지만 우리도 지금 정신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응원해줬다가는 우리 자체의 업무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이유 있을 때는 그런 이유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런 두 가지 정도의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읽고 지나가고요. 사망은 너무 당연. 응원은 직접 응원해 줄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4번 2항에서 이어서 응원을 거부할 때는 거부하는 이유를 행정청에 통지해야 된다고 돼 있고, 자 시험에서는 5번, 6번이 시험에 쓰였습니다. 자 5번, 6번. 자 5번 그러면 응원을 해줬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괴산의 그 지진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속해 있는 인천시 공무원 계양구에서 인력과 장비를 파견 응원을 보냈어. 그럼 파견 나간 인천시 공무원 누구의 지휘감독 받아야 돼? 그 현장 괴산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지. 응? 여기 소속돼 있는 인천시장이나 계양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응원을 위해 파견된 직원은 거기 밑줄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직원. 상적으로 그렇지.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거기 현장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지에 따라야 되겠지. 그래서 응원을 요청한,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나왔는데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 자리에 원래의 소속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바꿔. 응? 그럼 틀려. 그래서 응원을 요청한 원칙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6번 비용, 행정 응원에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과 방법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어느 한쪽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 요게 이제 시험에 또 한번 쓰였어. 응?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결정한다. 아닙니다. 응? 또 응원을 하는 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둘이 협의로 결정한다. 그거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와 관련돼서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기관이 뭐 할 때는 당사자 등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당사자 등이란 누구와 누구를 말하느냐? 자, 첫째, 의에서 당사자는 누구를 말해? 첫째 줄,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를 당사자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행정청이 신청을 받거나 알아서 직권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한 이해관계를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읽고 알아두고요. 자, 쌍가루 2번 시험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당사자 등의 자격이 인정되면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누구누구래?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람, 자연인 이꼬로 사람, 법인, 또 법인 아닌 사단. 자, 밑줄 쳐주세요. 법인 아닌 사단도 그게 포인트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단체도 행정 절차의 당사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위의 승계 있어요. 자, 기억번 키워드 사망, 당사자 등이 사망이니까 사람인 경우죠. 당사자 등이 사람일 때는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자격을 승계하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같은 단체가 다른 단체와 합병이 되면 합병 후 남아있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억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거지, 사망하거나 합병하는 일이 생기면 행정기관의 별도의 허락 없이 당연히 승계한다 그래. 당연 승계. 기억은 당연 승계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 가면 니은번. 이건 당연 승계가 아니고, 자 읽어보세요. 니은번호 보면 자,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라는 단어 밑줄치세요. 양수한 자. 그러니까 처분에 관한 권리 이익을 양수한 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요. 누구한테 그 A라는 사람이 행정기관부터 어업 면허, 그래서 어업권을 부여받았어, 그지? 근데 이 부여받은 어업권을 딴 사람한테 계약 맺고 넘겼어, 응? 그럼 그 사람이 양수한 자지, 그지? 양수한 자는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등의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첫째 그때 뭐가 있어야 돼? 행정처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 그지? 그리고 양수 행정적인 승인 얻어야 당사자의 자격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 사망, 합병은 당연히 승계하지만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 없죠. 그러나 양수한 자는 승인을 얻어야만 승계가 허용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대표자 보도록 합니다. 1항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얘기를 때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대, 동네 근처에. 그러면 이제 뭐야, 주민들 막,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하려면 그 주변 막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돼. 응? 건설 확정하기 전에. 그런데 주민들 다 이해관계 있어요, 그죠? 한 사람에. 그럼 막 수백 명, 수천 명. 응? 근데 그 사람들 다 뭐 무슨 공청회니 뭐 하는데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응? 그래서 대표자를 통해서 뭔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이게 1항 읽고, 이때 2항. 자,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을 안 한다든지, 또는 대표자가 너무 많이 선정이 됐다든지, 그래서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행정기관이 뭐해? 3명 이내에 대표자를 선정해 주시오. 근데도 셋째 줄. 3명 이내 대표자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안 따르면 행정기관이 직접 선정을 해버릴 수가 있대.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3번은 당연한 거지. 대표자 선정을 했더라도 해임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거고, 당사자는. 이때 4번 중요합니다. 4번. 자,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자, 예를 들어 대표자를 3명 선정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대표자 3명, 한 사람이 각자가 어떻게 돼?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표해서 할 수 있다. 다만 둘째 줄,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만은, 요게 중요.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만은 대표자라도 자기가 대표자라는 자격으로 지 맘대로 못하는 거야. 그런 다른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둘째 줄이 핵심. 그리고 5항은 당연한 경우. 대표자를 뽑았으니까 다른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뭐 의견을 제출하고 해야죠. 그 다음에 6항 중요합니다. 6항이 이제 주로 시험에 돼요. 6항. 자,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중이 뭐야? 대표자 중 한 사람. 만약에 3명의 대표자가 있다고 하면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행정청이 뭔가를 행위를 해도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다 똑같이 효력이 발생한대. 단 행정청이 통지는 이제 뭔가를 알리는 행위 있잖아. 응? 통지는 대표자가 3명이면 3명 모두에게, 대표자가 5명이면 5명 모두에게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해. 응? 두 번째 줄, 통지만은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돼. 다른 건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해도 되는데 통지만은 대표자 모두에게. 그 다음에 밑에 대리인 나오는데 대리인은 큰 논점은 없어요. 시험에 별로 안 나오고. 대리인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읽어보자. 이 당사자 등은 박스 안에 보니까 자기의 배우자, 또는 부모, 형제 자매, 비속이면 자식이거든.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 당사자 등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는 그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아니면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1호는 하나 체크해봐. 잘은 안 나오지만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어? 당사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도 대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 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가 나오죠? 판례 이거 중시해야 돼요. 자, 읽어보자. 우리 행정절차법 규정과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 및 적법 절차 원칙에 비추어 공무원한테 징계하는 것 같이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징계 이제 심사받는 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돼야 된다. 그렇다면 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이 사람 징계를 할 것인가, 징계를 한다면 어느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가, 이게 심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징계 심의 대상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나 봐. 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심의 대상자를 위해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 쓰여요. 요 세 줄 이거 중요. 그래서 언제 있었던 일이래? 우리 아까 육군 3사관생도 퇴학 처분 받는데, 그지? 변호인 의견 진술 기회를 못하게 막은 거지? 그 위법이다. 이거죠, 결론은. 그러면 그 내용이 뭐야? 설령 결과적으로 그 육군 3사관가 징계받을 일을 했고 징계수 퇴학이 아무리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징계 절차에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게 돼서 결국 징계 처분은 위법이고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이지, 그지? 자, 그만큼 이제는 과정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는 별로 논점이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송달 및 기간, 기한의 특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행정행위 할 때 이 행정절차법의 내용 그대로 많이 써먹었죠. 그래서 그 중복이 되지만 하여튼 체크하면 핵심 동그라미 1번 교부가 뭐였지? 공무원이 만나서 전달하는 게 교부입니다. 그래서 교부 예완 송달은 첫 번째 포인트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문서 전달하려면 수령해서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못 만났대. 그러니까 주소로 찾아가거나 영업소로 찾아갔는데 못 만났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대? 꼭 당사자 본인에게만 교부해야 되나?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서를 전달하려고 갔는데 사장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종업원에게 줘도 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사무원이나 피용자, 그러니까 이제 종업 피용자가 고용된 사람이니까 종업원, 기타 또는 동거인에게 교부해도 됩니다. 다만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8살짜리 여자에게 이거 법원에서 온 중요한 문서야, 꼭 전달해 드려야 돼 하면서 걔한테 사인 받고 8살짜리 여자애한테 준 거 효력 인정 안 해줬어요. 송달, 즉 도달됐다고 효력 인정 안 하는 판례 있죠? 그 인정 안 되면 문서가 도달이 안 됐으니까 상대방한테 아무 효력이 안 생기는 거였죠. 그렇게 판결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꼭 본인에게만 교부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고, 다음에 또 하나, 다만 송달받을 자,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한대.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거부한다는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기재하고 그 장소에다 놓아둘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사진 찍고, 그게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항은 두 가지가 포인트다. 그죠? 여기서는 일단 하나,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송달. 예를 들어서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 상대방 동의가 있을 때만 쓰는 방법이다. 동의하는 경우에만 안 한다. 상대방이. 그 다음에 공고의 포인트는 두 가지 경우에 공고라는 방법을 쓴다. 하나는 뭐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두 가지 경우로 변했어요. 공고라는 방법을 쓸 수 있는 사유,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 하나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자, 두 가지. 요거 맨날 어떤 식으로 낸다 그랬어? 뭐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또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고라는 방법을 쓰게 돼 있다. 그럼 틀리지? 만 내지 하나였다며. 두 가지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도 되고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고하는 방법도 문제 냈다 그랬지? 두째 줄에 상대방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따라서 인터넷은 따로, 필수적으로 따로 하고, 앞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이상에다 공고. 인터넷까지 거기다 선택사항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그 유의. 네,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록 보존도 있고, 그 다음에 송달의 효력 발생. 1번의 키워드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한다, 철거 명령 내린다,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 도달주의 원칙. 2번의 키워드는, 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메일 같은 걸로 문서 보냈을 때는 언제 도달된 거로 간주해? 첫째, 그때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행정청이 지정한 게 아니고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됐을 때, 중요한 단어 입력됐을 때입니다. 뭔가 그 송달된 내용을 파일 열어서 확인했을 때가 아니고 입력됐을 때. 그리고 어떤 컴퓨터 등 상대방이 지정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행정청이 지정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공고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한 지 14일이 키워드지. 14일 지나면 도달된 거로 보고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14일이 키워드. 네. 그리고 쌍가로 선번, 기간 및 기한의 특례. 1번, 천재지변, 지진가치, 그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이나 기한을 지킬 수 없을 때는 그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 진행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불이익 조치하면서 나갈 거라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뭐 10일 내에 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라 이랬는데 천재지변 났어, 지진 나가지고, 이러면 지진 다 끝나고 복구될 때까지 기간이 멈추고 있는 거야. 진행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사유가 다 복구되고 지진 다 끝나고 복구되고 나서 나머지 기간이 다시 그 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는 거죠. 이건 읽고 지나가고. 자, 2번,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할 때는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해서, 이거는 획일적으로 뭐 며칠 이렇게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기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리가 우리 국민인데 일본에 유학가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뭐 문서를 보낸다. 병역 관련 문서를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충분히 한 열흘이면 충분하겠다.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게 뭐 우리 공문서를 보낼 때는, 그죠? 그 정도 주면 충분하지. 근데 저 아프리카 어디 오지 나라 거기에 거주하는 자에게 뭔가 공문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열흘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뭐 30일 이내에 뭘 보내라든지 하는 기간을 우리가 고려해서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시험이 30일로 해야 된다. 외국에 거주 체류자는 30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고정된 숫자를 못 받고 출제를 했어요. 틀린 거 골라라. 그럼 취지를 알라는 거야. 이거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거니까 적정하게 행정기관이 기간을 정해라. 이렇게 한 취지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에 처분에 관한 절차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한테 불이익 처분할 때 처분에 관한 절차가 출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처분이라는 작용, 행정작용은 어떤 작용이냐? 1번 읽고 지나갑니다. 처분이란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원의 법 집행하는 길에서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하는 조치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읽고 지나가고 2번 체크.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의 정의 내려놨는데 처분이란 작용, 이거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작용이 처분이라고 정의한 거와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동일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2번 그거 시험에 쓰였습니다. 자, 쌍가루 2번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의 적용 범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민이 신청한다는 얘기는 자기한테 이익되는 조치 해달라고 신청하겠지? 그러면 국민한테 신청에 의한 처분 이꼬르 수익적인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리고 법에 보면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 해달라고 신청받았을 때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가 있고, 그 다음에 2항 침익적, 즉 국민한테 불이익되는 영업정지나 세금과 같이 불이익되는 처분할 때만 적용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주는 처분이든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든 모든 처분에 해당하는 작용 다 공통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2번 침익적 처분할 때만 거쳐야 되는 적용되는 절차 있죠. 그거 중시. 불이익 주는 처분할 때만 뭐 해야 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줘야 됩니다. 이익 주는 조치는 뭐 상대방의 의견을 미리 당신한테 이익 줄 예정입니다. 여기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이익 주면 되지. 근데 불이익 조치는 미리 예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참작을 해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지? 그 외에 사망, 뭐 공통된 절차는 원칙적으로 다 모든 처분은 문서로 하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 왜 이런 조치를 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거,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요령 있게 공부하는 건 2번만 잘 이해하면 돼.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들어보게 하는 건 불이익 처분할 때만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자, 신청받고 하는 거, 신청에 의한 처분할 때 뭐 허가해달라고 신청받았다, 나 공무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신청받았다 이때, 자 그러면 신청, 자 동그라미 1번 뭐야? 첫째 끝에 국민도 행정기관에 뭐 허가해달라 이렇게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 문서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 단서가 있거든. 그래서 어느 때는, 다만 법률에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이 있다든지 행정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라고 미리 공지한 경우, 이런 경우도 예외가 있으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용, 우리가 행정기관에게 뭐 신청할 때 메일로 신청. 여러분들도 사실 공무원 응시원서 제출이 신청하는 거예요. 나 공무원 임용해달라고. 그럼 뭐야? 그 여러분들이 저 전자문서로 하잖아. 인터넷으로. 그럼 언제 신청이 된 거로 봐?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이 된 거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자문서로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언제 신청이 된 것으로 보느냐?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보내는 건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이 됐을 때고, 국민이 행정기관의 신청은 행정기관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이 된 거로 보는 거고, 당연한 이치지.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밑에 판례 나오지. 자, 행정절차법이 뭐라고 돼 있대? 행정기관에게 나한테 이익 주는 허가 등 내달라고 신청하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시험에 쓰이는 거. 두 번째 쪽.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는 국민이 신청에 앞서 허가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내가 신청서 이거 작성했는데 이거 검토 좀 해주세요. 요청한 거는 아직 정식으로 허가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쓰이는 거야. 둘째 줄. 신청에 앞서 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 요청한 것만 가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은 너무 당연한 얘기. 행정기관은 국민이 신청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뭐 구비서류가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다 공고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대. 게시하거나 읽고 지나가고. 자, 4번은 신청,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으면 일단 접수하래요. 접수 의무. 그래서 읽어보자. 행정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거부,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접수증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외울 건 아니고 일단 접수는 의무사항이야.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보면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보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바로 접수조차도 거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5항입니다. 5항. 보완 요구 의무. 그래서 행정기관은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즉시 거부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완 등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지체 없이 뭐 해야 돼? 두 번째 줄.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기한 내에 보완을 안 해오면 그때 이제 이유를 붙여서 왜 거부하는지 이유를 붙여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그 뒤에 건 놔두고 핵심은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거로 나오면 바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할 일은 보완을 먼저 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 이때 보완을 요구하는 흠은 아니 보완이 불가능한 건 보완해 오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완을 요구해야 될 대상은 보완이 가능한 흠이래야 되고 그 보완할 대상인 흠은 절차에 또는 형식의 흠, 절차나 형식적인 요건이 주로 대상이 될 거고 내용적인 거, 실질적인 요건도 그것도 어떤 때는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는 보완 요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판례가 뭐야? 아마 인천시장이 건축허가를 신청받았나 봐. 근데 인천시장이 뭐 했대?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거부를 해버렸대. 그죠? 보완 요구도 하지 않고 분명히 그거는 보완 요구를 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소방서장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거는 보완을 요구하면 보완을 해올 수 있는 사항인데도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바로 거부한 건 위법. 이 판례도 공부하고요. 꼭. 그 다음에 6항은 뭐 그냥 읽고 지내요. 첫째, 행정청은 신청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게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먼 거리 오게 하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뭐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 주민센터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서 이쪽으로 다시 팩스로 보낸다든지 뭐 하면 되잖아. 그지?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읽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7번은 국민은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나
신청 안 할래 하고 취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는데 시간적 제한이 있어. 언제까지? 신청받고 행정기한이 말하면 최종 법적 결정 내리기 전까지, 우리가 처분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그 밑줄.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결정, 즉 처분을 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신청한 사람은 보완 변경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지 한 번 한 이상 성질상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는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지 일단 제출된 이상은 보완 변경 안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쌍거리 2번. 이것도 별거 없어.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처분 나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국민이 허가내달라고 신청이 왔는데 이게 시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보면 뭐 도지사, 뭐 누구하고도 다, 또 장관의 무슨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조관계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처리 기간을 설정. 요건 좀 중시. 자, 국민으로부터 허가 같은 거 신청받으면 국민 궁금하잖아.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 국민한테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하면 신청 접수 후 30일 안에 허가 여부 결정 납니다. 이런 걸 미리 국민한테 알리래요. 그래서 1번. 행정청은 신청한 국민의 편을 위하여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공표해야 된다. 공표 의무사항입니다. 한 줄. 그리고 2번. 애초에 공표를 했잖아. 건축허가 신청하면 신청 접수 후 30일 안에 결정됩니다. 라고 공표를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연장이 필요하대. 그러면 어떻게 돼? 딱 한 번 연장할 수 있대. 애초에 공표 기간이 30일이었어. 처리 기간. 그러면 1회 하나에서 원래 공표한 30일, 최대 30일까지. 그러니까 최장 기간은 공표 기간을 30일로 했다면 최대 30일 더 연장해서 60일 안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1회. 그래서 예전에 여기 두 번째 줄에 한 번만,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하려면 또 알려줘야죠. 넘어가고요. 자, 3항.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 기간 내 처리를 안 하면 신청한 국민은 해당 행정청 또 감독기관의 감독행정청에 그러니까 국민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신속 처리 요청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읽은 것 중에 1번.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받으면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라고 공표를 해놨다. 그런데 30일이 지나서야 연장도 안 했다고 치자. 그러면 40일 만에 허가 결정을 내렸다는데 40일 만에 허가 거부하는 처분을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공표 기간이 30일인데 30일 지나서 결정했으니까 이건 절차 안 지킨 거다. 위법! 이렇게 되느냐? 아니래. 이거는 이 행정청도로 신청받으면 처리 기간 미리 정해서 국민에게 알리라. 그래서 그 공표하라고 한 취지는 그 공표한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 공표 기간 내에 처리한다는 의무 규정, 강행 규정은 아니다. 훈시 규정이다. 그래서 거기 읽어봐. 밑줄 친대. 거기 보면 그 밑줄 친대 봐. 1번 판에서 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래. 훈시 규정은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권고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권고. 권고지 법적인 강제는 아니다. 훈시 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공표한 처리 기간이 지나서 처분을 내렸더라도 그는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까지가 핵심.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훈시 규정이니까 기간이 지나서
거부 처분을 내렸더라도 이걸 절차를 안 지킨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니까 자, 처리 기간 공표된 처리 기간 규정은 분시 규정일 뿐이다. 자, 뒤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침익적 처분의 절차입니다. 침익적 처분의 절차. 여기 특히 가장 시험에 아주 중요한 핵심 행정 절차 문제 나오면 여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시작하고 바로 그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